공감하는 사람이 꽤나 있네요. 그러니까 확실히 없는 얘기는 아니네. 와, 상당히 신빙성 있네. 레알 동물의 왕국임. 내 친구도 그 말 하더라. 되게 쉽게 만난다고. 그냥 친목 정도가 아니라 진짜 동물의 왕국이었어. 우리도 그래. 레알 동물의 왕국임. 약간 이런 거잖아. 그 요즘에 양양 서핑 다녀온 여자 걸러야 된다. 일단 양양 서핑을 하러 가면은 블라인드에 올라온 이런 여자는 손절해라 라는 주제입니다. 공무원 분께서 글을 적어주셨고요. 첫 번째로 걸러야 되는 여자는 크로스핏 다니는 여자. 두 번째는 혼자 사는데 고양이 키우는 여자. 와, 이거 나 욕을 너무 많이 먹을 것 같은데 이거 하면은. 근데 제가 먼저 이거 발언을 확정적으로 받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쓴 걸 아닙니다. 제발 내가 이런 거 할 때마다 나한테 욕하지 마. 이 글 작성자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리고 나는 이 작성자가 왜 이런 글을 썼을까에 대해서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사는데 고양이 키우는 여자. 나 여기서 약간 잠깐 심장이 철렁했어. 이거 함부로 건드리면 X대요 진짜. 아무튼 그리고 해외여행 자주 가는 여자, 그리고 인스타 팔로우 1000명 넘는 여자, 결혼하다간 잣대는 거임 이라는 글인데 뭔가 댓글이 너무 궁금한 글이네요. 사람들이 다 지금 우리 채팅방이랑 약간 비슷비슷해요. 저희 채팅방에서도 지금 크로스핏이 뭐예요? 크로스핏이 왜 크크? 크로스핏 궁금하다 라는 분들이 계신데, 여기도 지금 크로스핏 왜? 크로스핏은 왜? 1번은 왜? 이런 글들이 많네요. 그리고 고양이 왜? 고양이도 왜? 이런 말 짓는 공무원 걸러라 저의 42개. 해외여행은 왜? 인스타는 왜? 이분 여자친구 크로스핏 다니다가 바람나셨나? 의사분께서 3, 4 인정. 크로스핏은 남녀 한데 섞여서 격한 운동을 해서 정분이 잘 난다 라는 생각인가? 왜 피드백 없어 원글형? 블라에 손절할 여자 다 손절하고 나면 남는 여자가 있긴 해? 그냥 혼자 살아. 이런 여자는 200달이 공무원을 안 만나지. 크크크크. 그래서 작성자분이 다른 거에는 하나도 안 긁혀가지고 다 다른 건 쌩까다가 갑자기 여기에는 발끈하셔가지고 나세전 6천 받고 있는 공무원인디 점점. 부산교통공사에 다니시는 분이 1. 크로스핏은 남자들 상의탈의하고 여자들 브라탑하고 운동해서 그런가 싶음. 와, 진짜 그래요? 야, 이렇게 좋은 운동이 다 있단 말이야? 여자들이 브라탑을 입고 남자들은 상의탈의를 하고 같이 한데 모여서 운동을 한다고요? 2, 3은 경제관념이나 책임감 문제. 얼마 벌고 저축 소비까지 봐야지만 대충 보면 알긴 해. 4번은 뭐 SNS 너무 열심히 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작성자분이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네요. 크로스핏은 생각보다 동물의 왕국임. 바람나기도 좋은 곳. 대댓글이 그렇게 따지면 남녀가 모여있는 모임은 전부 동물의 왕국임? 깔끔하게 운동만 하고 집에 가시는 분들도 많음. 이상 크로스핏 하는 여자한테 시계 차이고 쓴 글이었습니다. 이런 편협한 사고방식의 사람 걸러야 해. 결혼하면 대화가 안 됨이라는 댓글에 좋아요가 66개. 크로스핏 하는 여자애들 본성이 관종기 있는 건 맞는데 크크크. 3번은 케바케, 4번은 어느 정도 공감하는데 1, 2번은 왜 그런 거? SNS 중독은 진짜 믿거. 고양이는 왜? 동물이랑 사는 사람 비아냥거리고 개빠 뭐 그런 단어 쓰는 애들은 걸으면 됨. 가정교육 못 받고 자라서 유튜브나 커뮤니티로 증오만 학습한 애들인 크크. 고양이는 캣맘 때문인가? 모르겠네. 이걸 뭘 이해하려고 하냐? 그냥 얘는 1에서 4번 여자의 편견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지. 3번 4번 나인데 왜? 현대 트랜시스에 다니시는 분이 또 정리를 해놨네요. 1번 크로스핏 해보면 알겠지만 성비 남자가 9고 여자가 1인 수준. 인싸 느낌 운동이고 끝나고 술 뒤풀이 많음. 남자들 사이에 여자 한두 명이고 남자에게 관심 받는 거 좋아하거나 여왕벌 관종기 있음. 이거는 꽤 약간 그럴싸한 내용이긴 하네요. 왜냐면 성비 자체가 9대1인 여기를 가는 거면은 조금 위험하긴 하네요. 2번은 외로움, 마니타, 우울증. 고양이 키우는 여자를 대부분 성격이 어디 모난 부분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캣맘들 때문에 안 좋게 이미지 잡힌 것 같음. 근데 캣맘이랑 고양이를 키우는 건 또 약간 다른 문제기는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고양이를 키우는 걸 안 좋게 본다고 해도 캣맘보다는 캣을 실제로 자기가 키우는 사람은 넘사벽이죠. 캣맘은 약간 책임 없는 쾌락을 즐기는 사람들이 캣맘들이에요. 캣을 키우는 사람을 캣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길고양이들한테 자꾸 음식 주고 해가지고 동네를 그냥 고양이 바다로 만드는 민폐 끼치는 사람들을 캣맘들이라고 하는 거고. 아무튼 경제관념 사치. 나는 솔로 14기 현숙이 완성체임. 저는 24기 현숙님이 누군지 모르겠네요. 4번 SNS는 뭐 설명 안 해도 대충 알 듯.
그래서 과연 크로스핏이 대체 뭐길래 해본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위험하다고 하는 걸까라는 궁금증이 있어가지고 이제 크로스핏의 수업 방식을 조사를 해왔습니다. 5분 동안은 커뮤니티 시간이래요. 회원과 코치가 서로 인사를 나누는 등 친목 도모.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이 정도는 할 수 있고, 그리고 10분째부터는 이제 스트레칭 및 워밍업, 근육의 긴장을 풀어서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스트레칭, 준비운동, 유산소, 체조 및 스트레칭, 그리고 20분부터는 컨디셔닝 또는 스트렝스, 중요한 동작을 연습하거나 힘을 키우는 운동, 와드, 워크아웃 오브 더 데이라고 하네요. 매일 다른 오늘의 운동 실시, 근력 강화 스트렝스, 그리고 체력 훈련, 컨디셔닝, 마지막 5분은 스트레칭, 운동 후 뭉친 근육을 풀기 위한 마사지, 가벼운 스트레칭, 마무리 운동. 여기까지 보면은 뭐 정말 좋은 운동이에요. 근데 인스티즈라는 사이트에 비슷한 글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예 없는 말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은 그 아까 글쓴이의 편협한 시각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다녀본 사람들의 증언이 계속 나오는 거를 보면은 크로스핏 진짜 동물의 왕국이구나 크크크, 가볍게 만나는 사람도 있고 다 돌려다긴 크크크. 그래서 댓글이 가봐야겠다 나왔죠. 정말 진취적인 이런 사람이 인스티지에서는 존재를 하네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너무 욕만 하지 말고, 내가 거기에 되게 결핍이 있는 사람이면 이런 게 있으면 항상 백문이 불여일견 직접 가봐라. 가봐야겠다 바로 얘기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사람이 파이팅 있습니까? 잘생긴 남자 보면서 눈 건강도 챙기고 좋네. 공감하는 사람이 꽤나 있네요. 진짜 친목 엄청 심하더라. 사귀고 헤어지고 크크. 레알 동물의 왕국임. 크로스핏 다니다가 안 다닌 이유가 이거. 그냥 친목 정도가 아니라 진짜 동물의 왕국에서 진짜 이런 경우가 엄청 많나봐요. 와, 난 몰랐네. 나도 이 정도야? 내 친구도 그 말 하더라. 되게 쉽게 만난다고 크크. 너무 빡센 운동이라서 심장이 뛰는 건지 사람 때문에 심장이 뛰는 건지 잘 구분해야 한대. 이거 약간 굉장히 유명한 그거잖아. 흔들다리 효과. 썸녀를 데리고 흔들다리로 가라. 그러면 흔들다리에서 이게 흔들흔들 거려가지고 썸녀가 지금 이 남자 때문에 내가 지금 심장이 쿵쾅대는 건지 아니면 정말 흔들다리 때문에 쿵쾅거리는 건지를 모른다. 그래서 옛날에 책으로 연애를 배운 사람들이 그딴 얘기를 했었죠. 썸녀랑 롤러코스터를 타러 가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언을 많이 해줬었는데, 아무튼 약간 그거랑 비슷한 거네요. 신체 건강한 남녀들이 모여서 빡세게 운동하고 술 마시러 가니까 점점 친목 레알 심하긴 한데, 그래서 누군가한테는 더 으쌰으쌰 동기부여 되고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서로 눈이 맞기도 하고. 나 일주일 동안 하다가 계속 토하러 갔었는데 레알 잘생긴 남자고 뭐고 죽고 싶다만 생각났었는데 다들 잘 사귀네. 동물의 왕국인지는 모르겠고 친목 심한 건 맞음 진짜로. 내 친구도 크로스핏 다니다가 남친 사귐. 크로스핏 끝나고 술 자주 마신대. 그러니까 확실히 없는 얘기는 아니네. 와, 상당히 신빙성 있네. 약간 이런 거잖아. 그 요즘에 양양 서핑 다녀온 여자 걸러야 된다, 이거 한번 들어보셨나요? 일단 양양 서핑을 하러 가면은 게스트하우스 파티 같은 것도 그쪽에 굉장히 많고, 약간 이래가지고 양양 서핑 다니는 여자를 이제 걸러야 된다라는 말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는 거기를 가보지 않아서 여기에 동의는 못합니다. 저는 제가 직접 본 것만 여러분들한테 말해주는 약간 주의잖아요. 그래서 저는 서핑 가본 적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확답은 못 해드리는데, 요즘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크로스핏도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전 크로스핏 굉장히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실제로도 좋은 운동이고, 이게 진짜 인간의 체력의 극한을 정말 찍는다고 하더라고요. 죽기 직전까지 굴린대, 사람을. 그래서 살이 안 빠질래야 안 빠질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하고 나면. 그래서 진짜 굉장히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정말 이런 게 있었구나. 아니, 돼지 새끼신 분들은 크로스핏 가셔야겠다. 남성분들, 내가 진짜 여자도 못 사귀어보고 막 약간 이러시는 분들이라면은 크로스핏 가도 되겠는데? 근데 약간 그런 거지. 정말 내가 어떤 연애 스킬 같은 것도 없고 어떤 개찐딴데 크로스핏을 간다고 하면은 무조건 여자가 생기지는 않는다. 근데 어떤 이런 동기부여로라도 그런 데를 다니면은 그래도 어떤 살이라도 빠지고 몸이라도 좋아질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거지. 옛날에 우리가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다 성인이라는 가정하에 이제 남자들끼리 내려오는 전설의 명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에서 유명한 문란한 여자 특징이라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동네에서 유명한 문란한 여자 특징. 다른 애들한테는 다 주면서 나한테만 안 줌. 이라는 되게 웃기면서도 슬픈 그게 있었는데, 그래서 약간 크로스핏도 약간 찐따이신 분들이 이거를 딱 보고 와, 크로스핏이 그렇단 말이야? 개꿀 하면서, 크로스핏 아무리 그 찐따분들이 가봤자 그 동물의 왕국에서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아무런
여기가 왜 동물의 왕국이라는 거지? 약간 이런 느낌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그래도 어떤 동기부여적인 차원에서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가볼만 하다. 아무튼 계속 읽어볼게요. 운동하는 사람들 술 잘 안 마시지 않아? 신기하네. 크크. 크로스핏 하는 사람들은 진짜 잘 먹더라. 나 남친도 크로스핏 했었는데 식단 자유롭게 해도 몸 엄청 만들어져. 그만큼 빡셈. 오, 진짜 빡세긴 하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크로스핏 하면은 아예 식단이 안 해도 그냥 빠진다고 하더라고. 우리도 그래. 크크. 레알 동물의 왕국임. 나 크로스핏 다니는데 침묵 심하긴 함. 나도 여기서 남친 만났고 근데 동물의 왕국은 아님. 다 공감을 하네요. 그러니까 크로스핏 하는 사람들은 다 공감을 하네. 와, 장난 아니구나. 남성분들 내가 진짜 여자도 만나고 운동도 해야겠다라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그냥 복싱이라는 운동도 진짜 힘들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저는 이제 와이프 따라서 한두 번 가본 게 전부라서 제가 뭐 얼마나 심하다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복싱보다 크로스핏을 하는 게 낫네. 내가 보니까 이렇게 친목도모도 하고 하려면은 끝나고 술도 마시고,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술을 마셔도 빠질 정도로 운동을 빡세게 시킨다잖아. 너무 좋네. 20대 남자들 이렇게 한번 가보는 건 너무 좋겠네요. 크로스핏은 이 정도로 실제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온 게 있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거.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의 특징. 별게 다 있죠. 개성을 추구하며 개방적인 마인드. 이거 남자들이 진짜 극혐하는 마인드죠. 개방적인 마인드. 개성까지는 뭐 어떻게 하겠다 싶은데 개방적인 마인드. 남자들이 이거 너무 안 좋아하지. 고양이는 독립생활을 하기 때문에 자아개념이 강해서 함께 사는 사람을 주인이 아닌 동등한 입장으로 인식한다.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도 자신만의 개성 있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성향이 있다. 이를 위해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으며 자신만의 취미 활동에도 일정 시간을 투자한다. 또한 이들은 유행이나 패션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신제품은 나오자마자 구입하는 편이며 편안함보다는 자신만의 개성 있는 패션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들에게는 물건 및 서비스의 절대적인 가격보다 브랜드나 가게의 분위기, 디자인 등이 구매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돈을 모아두기보다는 바로 쓰는 경향이 있다. 개방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편이다. 결혼을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불가피하게 이혼을 하거나 남자가 집안일을 하는 것, 출산 및 성형에 대해서도 기존의 보수적인 사고방식과는 상반된 태도를 지니고 있다. 외국에 거주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으며 외국 문화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 편이다. 건강,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은 피하고 채식 위주의 식단을 하고자 한다. 약간은 맞는 부분이 조금 있기는 하기는 하네요. 뭐냐면은 약간 이런 부분.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는 거는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저도 저만의 편협한, 제가 살아오면서 본 고양이를 기르던 이제 여자들 보면은 약간 그거는 있어. 개방적인 사고방식 어느 정도 저도 동의합니다. 결혼을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이게 정말 소름 끼쳐. 이게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은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고양이 키우는 여자들은 대부분 나 비혼주의야 라고 했던 사람들 나 되게 많이 봤던 것 같아. 이게 진짜로 확산 편향일 수도 있는데, 고양이 키우는 여자들은 결혼 안 한다 이런 거를 되게 힙하게 여기는 경향도 굉장히 많았고, 외국에 거주하고자 하는 욕구, 이것도 되게 소름 끼친다 진짜로. 외국에 한번 살아보고 싶다 하는 생각을 고양이 키우는 여자들 한 번씩 했던 것 같아. 그리고 유행을 빨리 받아들임. 남들이 다 하는 것은 하고 싶지 않다. 약간 그런 것도 있고, 신제품을 먼저 구매하는 편, 비싸더라도 분위기 있는 음식점 선호. 솔직히 이거는 저는 고양이 키우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애완동물 키우는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비싸더라도 분위기 있는 음식점 선호. 왜? 애초에 가성비를 따지는 사람이라면은 반려동물을 애초에 키울 생각 자체를 안 한다. 가성비에 목숨 거는 사람이라면은 이 반려동물을 아예 키울 엄두 자체를 못 냅니다 진짜로. 왜냐면 이게 진짜 돈 먹는 하마예요. 돈 먹는 하마. 그리고 돈이 있으면 바로 쓰는 편, 이것도 높을 수밖에 없지.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다면 이혼할 수 있다. 그리고 아이를 낳는 것은 나에게 중요한 일이 아니다. 어느 정도 타당한 추론이기는 해. 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돈이 있으면 바로 쓰는 편이기 때문에 비싸더라도 분위기 있는 음식점을 선호하는 거고, 거기다가 그 비싼 반려동물까지 키운다는 거니까 이게 어느 정도 조금 타당한 유추긴 하다. 20, 30대 남녀 해외여행 관광객 수. 이건 이제 3번에 관한 내용이죠.
남성이 여성보다 적은 거는 맞긴 맞아. 근데 남자들이 뭐 김치녀다 어쩌나 하지만 남자들도 여자 못지않게 많아. 이제 김치녀라고 할 것도 아니야. 이 정도 차이면은. 예를 들어 남자가 한 이 정도고 여자가 이 정도여야 요즘 젊은 여자들 문제다라고 하지. 이 정도면은 남자도 같이 다니는 거야. 그냥 여자들 탓할 것도 없어. 그러면 또 여기서 이제 남자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여자들이 좋아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남자는 같이 다녀주는 거죠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야말로 그냥 병신 같은 소리입니다. 자기 줏대도 없는 미친 하남자 짓거리를 하면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여가지고, 아무튼 이거는 그냥 남녀 마찬가지로 많이 다니는 것 같아요. 2023년 기준으로 정말 많이 다니기는 하네. 해외여행 다니는 거에 관해서 과거에 누가 이런 글을 써놓은 적이 있네요. 해외여행 많이 다니는 여자 어때? 라는 글입니다. 20대 후반 30대 초인 여자가 해외여행을 연간 한 3번씩 가. 유럽, 아시아 등등 대륙간 경계도 없어. 대학생 때부터 쭉 그래왔어. 이런 여자를 볼 때 남자들은 이성으로서는 어떻게 봐? 결혼 전제 연애, 장기 연애, 결혼 대상 등. 여자들도 심심하면 댓글 달아줘. 이 질문으로 해외 다니는 여자들에 대한 논란거리를 만들고 싶은 건 아니고 그냥 내가 가진 인식과 다른 사람들이 가지는 인식의 차이를 좀 알고 싶었어. 물론 친구로서 해외에서 살든 해외여행을 5번을 가든 상관이 없다 는 입장이야 나도 라는 글인데, 근데 이런 내용의 얘기를 할 때마다 항상 달리는 악플이 있어서 제가 먼저 못 받고 지나갈 게 뭐냐면은, 우리가요 항상 이런 얘기를 할 때 일반적인 기준을 가지고 평범의 범주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다들. 근데 항상 여기에 말도 안 되게 반박하는 인간들을 보면은 그 사회성 떨어지는 인간들이 있어. 사실상 뭐라 그래? 돈 잘 벌면 나가는 거 아무 문제 없는데 내 친구 사업하는 여자들도 다 잘 나가는데 그게 뭔 문제임? 금수저 여자애들도 많이 나가 뭔 문제임? 막 이딴 댓글을 무슨 자기네들이 무슨 남들은 못하는 생각을 엄청난 통찰력으로 한다는 것처럼 막 되게 막 자기들이 되게 남들은 생각 못할 날카로운 지점을 파고든 것 마냥 댓글 다는 미친 사회 부적응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발 좀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당연히 200 내지 300만원 정도 버는 일반적인 벌이의 직장인 기준을 두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우리가. 근데 꼭 이런 얘기를 하면은 돈 잘 버는 여자들이 자기 돈으로 가는 거 같다가 무슨 상관이냐 이딴 댓글이 너무 많이 달려 진짜로. 우리는 당연히 별다른 어떤 예시 조건이라든지 이런 거를 안 달아놨으면 다 이 선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그 고양이 기르는 것도 다 200~300만원 버는 여자들을 대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일반적이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대고 뭐 자기가 돈 잘 버는 여자는 다닐 수도 있지 않나요? 리섬님 막 이런 댓글 좀 제발 좀 달지 좀 마세요. 다 그냥 일반적인 벌이의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는 거지. 여다가 무슨 뭐 갑자기 되게 특이 케이스를 예외 케이스를 집어넣고 그러면은 할 수 있는 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마찬가지야. 뭐 스시 오마카세 이런 얘기 나올 때도 뭐 명품백 들고 다니는 여자 어떤가요? 스시 오마카세 주구장창 다니는 여자 어떤가요? 할 때 그런 여자들 걸러야 된다라고 하잖아? 그러면은 돈 잘 버는 여자들은요? 야, 돈 잘 버는 여자는 당연히 안 걸러도 되지. 야, 금수저는 당연히 안 걸러도 되지. 제발 그런 당연한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제발. 평범한 기준에서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아시겠죠? 여기도 또 사회 부적응자 같은 댓글 분명히 많이 달릴 만한 주제여가지고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의사분이 댓글을 달았어요. 돈 많이 안 모았겠구나. 씀씀이 크겠구나. 그리고 현대자동차 다니시는 분들도 이게 맞지. 나눌 수 있는 얘기가 많아서 좋아. 언니 이런 남자 맞나? 안 다닌 사람보다는 많이 다닌 사람이 더 좋아. 생활력도 좋고 경험이 많은 건 누구보다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 그 J1MNS라는 회사가 전 어떤 회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돈적인 부분에서 되게 구애를 받지 않는 그런 분이신가 봐요. 보통은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되는 게 정상입니다. 해외여행 다니면은 금전적인 부분에서 약간 씀씀이가 나랑 많이 다를 것 같고 일반적인 회사원이랑 다를 것 같고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일반적이기는 해요. 정상이라고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정상입니다. 또 나도 모르게 정상이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돈 많으면 상관없지만 결혼 상대로는 별로인 듯 해. 해외여행 다니는 게 뭐가 어때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 그러게. 근데 또 블라 댓글 보면 해외여행 이상하게 버는 또라이들 많구나 해. 또라이까지는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입을 버는데 일반적인 200~300만원 버는데 해외여행을 뭐 달마다 나가고 연애 막 3~4회씩 나가는 게 정상은 아니에요. 확실히 별로 자기 인생을 되게 미래까지 되게 계획하고 사는 타입들은 아니라는 그렇게 유추를 할 수는 있지. 그게 타당하잖아.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길게 설명을 할 것도 없고. 향후 유전자 검사 필수. 어지간하다 너도.
이거는 약간 제가 옛날에 올렸던 워킹홀리데이 영상이랑 약간 비슷한 궤를 이루는 글이죠. 여자들은 평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되게 조신하게 살던 여자여도 나라는 존재를 아무도 모르는 어떤 외국에 가면은 이게 되게 가벼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경험이 많은 남자들은 이제 알 수밖에 없죠. 욜로족이었겠구나. 결혼할 자금은 많이 못 모았겠구나. 결혼 후에도 자주 여행을 다니겠구나. 같은 욜로 성향의 남자나 딩크랑 만나면 상관없겠지만 아이 키우며 가정을 꾸리고 싶은 보통 남성들과의 결혼 생활은 좀 어렵겠구나. 좋아요 45개입니다. 헐, 나는 국내 해외여행 엄청 다니는데 그런 생각 안 해봄. 오히려 이런저런 문화를 접한 사람들이 다양성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좋던데. 그러니까 같은 돈을 모았다는 가정하에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는 있죠. 같은 금액의 돈을 모은 사람이라는 가정하에는. 근데 보통은 돈을 못 모았으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성형수술이나 명품백 사는 것보다 훨 낫지 않음? 저 나이 때 안 가면 언제 가겠어. 여행 다니고 소비 줄여서 돈도 모았으면 not bad. 남자 입장에서는 성형이 나을 것 같은.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여행 갔다 오면 아무것도 저도 남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과대평가된, 그리고 사람들의 인생에 악영향을 주는 어떤 취미활동이라고 하는 것 중에 저는 한 가지가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여행 가면은 어떤 시야가 넓어지고 어떤 삶의 동기부여가 되고 뭐 어떤 막 되게 어마어마한 내 자기개발이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행 전혀 자기개발 아니에요. 진짜 막 방글라데시 이런 나라 가가지고 막 진짜 고생 해가지고 막 아니면은 뭐 아프리카 같은 나라 가가지고 그런 것들을 보고 온 거면은 몰라도 남들 다 가는 그놈의 뭐 코타키나발루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보라카이 이런 데 가가지고 돈만 펑펑 쓰고 오고 막 마사지 받고 오고 그놈의 맥주 처마시고 오고 막 인스타그램용 사진 뭐 200장 찍어서 오는 게 대체 뭐가 자기개발이고 뭐가 나를 위한 투자입니까? 그런 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아무런 도움이 인생에 진짜. 그래서 저는 이게 여행이라는 게 굉장히 과대평가된 그런 활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 진짜 하등 도움이 안 됩니다, 진짜로. 그래서 저도 오히려 그냥 여행 갈 바에 그 돈으로 성형하는 게 저는 오히려 훨씬 더 낫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결혼하고 남편이랑 코로나 전까지는 연 4회씩 같이 해외여행하면서 즐겁게 살고 있음. 우린 서로 가치관 맞아서 앞으로도 열심히 해외여행 다니면서 살 예정임. 근데 이렇게 같이 가치관 만난 남성분이랑 결혼하셨으면은 뭐 이거는 뭐 행복한 인생이겠네요. 이거 갖다가 저는 뭐라고 할 생각은 없습니다. 관광 가서 처먹고 수영만 하고 와서 견문이지라는 제가 방금 이 얘기했죠. 그쵸? 관광 가서 처먹고 수영만 하고 인스타그램만 올리고 오면은 견문 이딴 거 없습니다. 그냥 돈만 펑펑 쓰고 소비만 하고 온 거예요. 소비만. 돈은 못 모으겠구나. 성적으로 문란할 수도 있겠구나. 결혼 상대론 별로겠다라는 생각이 또 대한항공 다니시는 분이 든다고 합니다. 해외여행 한 번도 안 간 여자는 대환영. 그것도 별로 점점 적당한 게 좋은 뭐든지. 몇 번을 가든 뭔 상관이겠어. 다만 결혼할 때 저렇게 해놓고 3천 드립 치면 정뚝떨이지. 이게 얼마 전에 나왔던 그 마통론이죠. 마통론. 여자들이 돈을 하나도 안 모은 상태에서 이제 결혼할 때 되면은 마이너스 통장을 뚫어가지고 3천만 원 대출을 받아서 오빠 나 3천만 원 모았어 라고 하는 3천 드립입니다. 이게 남자들이 결혼할 때 대해서 얼마 모았냐고 물어보면은 여자들이 진짜로 다들 거짓말처럼 나 3천 모았어 3천 모았어 다 똑같이 얘기를 해서 맞선 많이 본 남자들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야. 여자들은 그냥 3천이 국룰인가? 아니 다 똑같이 왜 3천만 원을 모은 거지? 라고 남자들이 의문을 가졌었는데 그게 다 마이너스 통장 한도가 일반적인 중견기업 정도에서는 3천만 원이 뚫렸기 때문에 결혼할 때 돼서 이렇게 딱 3천만 원만 있었던 거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한번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어요.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써놨던 인플루언서 유형. 메가 인플루언서는 이제 한 100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래요. 매크로 인플루언서 100만 명 미만의 팔로워.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1만 명 미만의 팔로워. 그리고 나노 인플루언서 1000명 미만의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를 나노 인플루언서라고 한대요. 근데 아까 전에 원글에 인스타 팔로워가 1000명이 넘는 여자를 걸러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거는 이분이 인플루언서를 안 만나봤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파리피플 하면서 엄청 조롱을 하잖아요. 효소 공구 저딴 거 팔면서 돈 벌고 싶나 쯧쯧 막 이러잖아. 근데 이 매크로 인플루언서와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사이에 들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돈을 얼마나 버는지 알면은 이런 여자 걸러야 된다는 소리 절대 쉽게 안 나옵니다. 인스타 팔로워가 한 2만 달이 정도만 돼도요 월 1000만 원 우습게 법니다 진짜. 진짜
저 아는 누나 중에 인스타 팔로워 9만인 누나가 있어요. 인스타 팔로워 9만이면은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뭐 매크로 인플루언서 이런 거 축에도 못 끼죠. 9만인데 파리피플 해가지고 월 3억씩 벌어요. 이거 제가 과장하는 거 아닙니다. 순이익이 3억이에요. 효소 팔아서 3억을 법니다. 이거 함부로 남자들이 뭐 여자들 인스타 팔로워 모으고 이러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하면 안 돼. 진짜로. 잠깐, 그리고 내가 아는 애 중에 팔로워가 5만인 친구가 있어요. 5만인 친구가 그 다이어트 보조제 공부해가지고 람보르기니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성분들이 정말 나 돈 벌어야겠다라고 하면은 저는 유튜브보다 인스타그램을 훨씬 더 추천드립니다. 인스타그램이 하기도 훨씬 더 쉽고 드리는 그 노력의 리소스가 훨씬 더 적게 들어가고 한데 버는 돈은 예를 들어 5만 유튜버랑 그 인스타 인플루언서랑은 진짜 넘사벽으로 납니다. 구독자 5만 달의 유튜버면요 한 달에 진짜 한 30만원 벌면 많이 버는 거야. 근데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5만이다. 이거 그냥 공부 한번 하는 순간, 물론 이 팔로워도 잘 모았다는 가정하에입니다. 이렇게 옷 벗어제 껴가지고 그 비키니 입어가지고 5만 모은 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어. 왜냐면 남자들은 안 사거든. 남자들은 안 사고 여자 팔로워들로 이렇게 한 5만 정도만 모으면 이 사람 경제적 자유라고 봐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성분들이 내가 진짜 돈 벌어야겠다 싶으면은 진짜 옷 벗고 막 어떤 어그로 끌어가지고 모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자 팔로워를 모을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실제적으로 정말 돈을 많이 벌고 싶다면은 여자 팔로워들이 진짜 알짜배기야. 내가 효소 올리는 거 다 싹 다 사주고 여자 팔로워 진짜 1만 모으는 순간 여러분 회사 때려치셔도 됩니다. 진짜 1000만원 우습게 법니다. 그래서 1000명만 모아도 걸러야 된다고 하는데 이제 이것도 케바케야. 그러니까 1000명의 남자들이 팔로워를 한 게 내 여자친구의 어떤 비키니 사진이나 바디 프로필 같은 거를 보고 구독한 사람들이면은 뭐 걸르는 거 뭐 그렇게까지 나쁜 선택은 저는 아니다 싶어요. 근데 내가 정말 돈을 벌어야겠다 해가지고 어떤 공구 같은 거를 목적으로 여자 팔로워를 모으고 있다. 근데 지금 이제 여자 팔로워를 모으면서 한 3000명 4000명 모았다 하잖아? 한 3, 4천 정도면 지금 알고리즘 타기 직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알고리즘 폭발하기 직전이야. 그래서 그 여자 저점 매수하셔야 돼. 바로 혼인신고서 도장 남자가 먼저 찍어버려야 돼. 그래서 인플루언서라고 다 걸러야 되는 건 아니다. 그리고 남자 위주로 모은 인플루언서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남자 위주로면 한 100만 명 정도 돼야 돼. 먹고 살 거면 여자가. 그러면은 먹고 살 수 있지만 보통 이런 정도의 100만 명 이상 정도 되는 인플루언서 여성은 일반적인 남성을 안 만나죠. 그쵸? 이거는 그래서 사실상 걱정할 필요도 없는 그거고, 그래서 뭐 1000명 이상 팔로워 가진 여자를 걸른다는 거는 뭐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게 남성과 여성의 성비를 잘 봐야 된다. 잘못하다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를 수가 있다. 이거는 잘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니 인스타 팔로워 7만인데 일 없어서 나랑 똑같은 알바 뛰는 남자 실제로 봤다니까요. 아 맞아. 남자들은,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렇게 추천해요. 예를 들어 선택지가 있어. 인스타 팔로워 10만을 받을래? 유튜브 구독자 10만을 받을래? 라고 했을 때 여자는 무조건 인스타 팔로워 10만을 받아야 되고요, 남자는 무조건 유튜브 팔로워 10만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 남성과 여성의 소비 심리가 완전히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인스타 공구 마켓 이런 걸로 사는 거에 대한 거리낌이 없거든요. 근데 남자는 인스타 마켓으로 뭘 사는 꼬라지 자체가 잘 없어. 대체 저기서 왜 저걸 사는 거지? 남자는 아예 그 심리 자체를 이해를 못 해가지고 남자들은 인스타 팔로워 모아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여자들은 여자 팔로워 10만이라는 가정하에 그냥 인생 끝입니다. 여자만으로 내가 인스타 팔로워 10만을 모았으면 그냥 효소 파는 순간 아파트 한 채씩 살 수 있어. 지방권이라는 가정하에 지방 아파트 한 채씩을 매 달마다 살 수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여자는 예를 들어 뭐 유튜브 구독자 10만과 인스타 팔로워 10만 중에 고르라고 했을 때 유튜브 구독자 10만을 고르는 게 미친 짓이고요. 남자는 반대야. 남자는 인스타 팔로워 많아봤자 그거 돈으로 치환이 안 돼. 잘 치환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남자는 해봤자 끼케야 무슨 뭐 맥주 협찬 같은 거 들어가지고 그거 꼴짝꼴짝 마시는 거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남자는 무조건 하나를 골라야 된다고 하면 유튜브를 해야 됩니다. 근데 남자도 약간 정보성 인스타그램 같은 거 키워가지고 어떤 책 광고 같은 거를 받을 수 있기는 한데 그런 거는 사실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일이 그렇게까지 많지가 않고, 남자는 키우려면 그래서 약간 그런 거 해야지. 맛집 소개 인스타그램을 해야죠. 아무튼 간에 이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인스타 팔로워 많은 애랑 사귀어봤는데 라는 제목이에요.
진짜 나는 남자친구가 아니라 사진사임. 그리고 사진이나 스토리 올릴 때마다 다른 남자들한테 DM도 너무 많이 와서 마음이 힘들었거든. 헤어지고 나서도 얼마 지나지 않아 누군가가 찍어준 사진을 봤을 때 다시 보고 싶기보다는 사진 찍어준 그 누군가가 불쌍하게 느껴졌음. 다만 걔랑 연애하면서 인스타 스타일 사진 찍는 거 척척 박사 되어버려서 엄마 사진 예쁘게 찍는 기술이 늘었다. 요거 하나 장점이네. 인스타 팔로워 10,000명 이상은 꼭 거르자 라는 글인데,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느낌인지는 제가 알겠는데, 여기서 말하는 인스타 팔로워 10,000명은 남자들로만 구성된 인스타 팔로워 10,000명이야. 근데 이게 간혹 가다가 여자로 구성된 1만이 있단 말이야. 이런 여자 반드시 잡아야 된다. 이런 여자. 언니 정보 좀요 이런 거 있단 말이야. 댓글을 봐. 댓글에 언니 정보 좀요 이런 댓글이 달리는 여자다. 근데 팔로워가 1만 이상이다. 이 여자랑 당장 혼인신고해야 됩니다. 여러분, 늦기 전에. 이 여자가 10만 되고 하려고 그러면은 그때는 늦어. 그때는 늦습니다. 제발 저점 매수하세요. 저점 매수. 근데 만약에 여자가 인스타 팔로워가 10,000명인데 댓글에 다 남자들이 소통해요. 소통 이러고 있다. 남자들이 갑자기 뭐 여자친구가 막 몸매 사진 뭐 레깅스 사진 올렸는데 힙업이 잘 돼 있으시네요. 저희 피트니스 센터 한번 놀러 오세요. 제가 PT 공짜로 해드릴게요. 공짜 PT. 이런 댓글이 달려 있다. 이런 거는 뭐 거릴만 하죠. 근데 아까 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언니 약간 이런 댓글이 달려 있으면 이 여자 저점 매수할 타이밍이다. 언니 정보 좀요. 이런 여자는 꼭 잡아야 된다. 이거 레알. 사진사, 식사, 숙박, 결제자, 운전수 노릇. 진짜 아니 남친을 그러려고 사귀나 이해가 안 된다. 관심종자 기질 있는 사람 있으면 힘들어. 인스타 중독, 카톡 프사, 주 1회 이상 변경. 진짜 나도 그런 사람 만났는데 개피고남. 제일 골아팠던 건 인스타 사진 찍기 위해서 매번 새로운 곳을 요구하는 거. 그 추운데 하늘공원인지 지랄인지 간 거 생각하면 난 진짜 서러웠던 게, 난 내 돈으로 밥집 데리고 가는 건데 걘 협찬 받은 걸 데리고 감. 근데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자기 돈으로 밥집 데리고 가는 거랑 협찬받아서 가는 거랑 그냥 똑같은 거죠 뭐. 그 사람도 자기 능력으로 협찬받아서 데리고 가는 건데 이거는 조금 자격지심이네. 그리고 시술이나 그런 거 자주 하고 그랬어. 크크. 피부과 아예 연단위 선불로 충전하고 다니던데. 존예였어? 라고 물었더니 지나가는 남자들이 많이 쳐다봐서 신경 쓰였어. 아, 이 정도면 사귀도 되지. 야씨, 이 정도면 좀 사귀도 되지. 헐 짱이다. 그래서 더 스트레스였어. 이게 뭐가 스트레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들은 예쁜 여자 사귈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예쁜 여자 사귀면 남자들이 찝적대고 남자들이 번호 따고 남자들이 쳐다보고 이런 거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 야, 사람 보는 눈이 다 똑같은데 당연히 예쁜 여자 사귀면 이런 거는 그냥 기본값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쁜 여자를 사귀고는 싶고 다른 남자들이 쳐다보는 것도 싶고, 이런 남자들이 여자 정신병 걸리게 합니다. 이런 남자들은 그냥 여자 외모 포기해야 돼요. 아무튼 간에 본문으로 다시 돌아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저는 몰랐는데 이 크로스핏이라는 운동이 그렇게 동물의 왕국이라고 하네요. 실제 다니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니까 약간은 신빙성이 조금 있다. 그래서 이왕 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은 남성분들이라면은 이런 데 가는 거 좀 나쁘지 않다. 이런 데 가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20대 때는 연애만 해라. 가서 연애 쉽게 하면서 즐길 거 즐기고 살도 빼고 그런 다음에 결혼은 크로스핏 안 다니는 여자랑 하면 되지.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이제 혼자 사는데 고양이 키우는 여자, 아까 전에 그 혼자 사는데 고양이 키우는 여자 특징 보셨죠? 그런 거 조금 참고해서, 나는 조금 그런 성향들이 있어도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만나셔도 아무 문제 없을 것 같고, 해외여행 자주 가는 여자, 이것도 돈을 많이 버는 여자면은 상관이 없어. 돈 많이 버는 여자와 상관없고 금수저와 상관없고, 그리고 돈을 자기가 많이 버는 남자여도 만나도 됩니다. 근데 일반적인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여자가 꺼려지는 게 사실이기는 하죠. 일반적인 직장이 아니라 일반적인 자영업자여도 꺼려져. 5,600 버는 자영업자여도 돈 잘 벌잖아요. 이 정도면은 실수령 이거면은 일반 직장인이면은 거의 연봉 1억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도 해외여행 자주 가는 여자는 만나기 부담스럽습니다, 솔직히. 아무튼 그리고 인스타 팔로우 1,000명 넘는 여자는 제가 마지막에 되게 길게 설명을 해드렸죠. 남자로 구성된 팔로워가 1,000명이 넘으면 걸러라. 오케이, 내가 이거 인정한다, 이것까지는. 근데 여자 팔로워가 1,000명에다가 댓글에 언니, 언냐, 정보 좀요, 어디서 사셨어요, 언냐, 옷 어디서 사셨어요, 이런 것들이 줄줄이 달려있다. 이 여자는 반드시 잡아야 된다. 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이번 주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